예, 훌리건 관련해서 조금 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평론가 김성수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프랑스는 지난해 11월에 파리 테러로 130명이 이제 사망하는 사건이 있어서 이번 유럽 축구 대회를 유치하면서 사실 테러에 온통 신경을 쓰다가 훌리건에 어떻게 보면 뒤통수를 맞은 셈이 됐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원인은 무엇입니까? 훌리건들의 난동의 원인을 따진다는 게 참 무의미한 그런 역사적으로 일인데요. 뿌리가 예, 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영국과 러시아가 서로 아주 강력한 훌리건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미 경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이 둘이 부딪히면은 분명히 충돌이 있을 텐데 그 물리적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예. 했는데 일단은 그 경기장 내에서는 나름대로 상당히 많이들 자제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예. 보면은 경기 전서부터 두 세력 간의 이런 다툼, 영국과 러시아의 다툼들이 좀 있었는데 그때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경기가 끝나고 나서 예. 이때 1대1로 비겼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아주 큰 점수차로 지거나 혹은 완전히 이기고 있던 분위기가 급반전되면서 뭐 무승부가 되거나 뒤집혔을 때 특히 훌리건들의 난동이 심하게 일어나는데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무승부가 되면서 아주 격렬한 그런 충돌들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실제로는 경기 이후에 거리에서 계속 충돌이 벌어지면서 50명 정도의 부상자들이 나왔는데 3명 정도가 지금 생명 위독할 정도의 뭐 부상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예. 뭐 지금 이래서 프랑스 측에서는 뭐 내무부 장관이 개최도시 경기 전날 밤에 알코올 자체를 아예 뭐 못 마시게 하겠다 이런 대책까지 내놓고 있고 예. 또 러시아하고 슬로바키아가 경기하는 곳에서는 적색 경보가 내리기도 했고 그랬는데요. 아무튼 앞으로 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지 지켜봐야 되는데요. 네. 14일 날 이 두 팀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내리는가가 앞으로 훌리건들이 더 난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 같습니다. 훌리건 때문에 팀의 어떤 뭐 출전 정지 이런 것들도 내릴 수 있는 모양이죠. 그렇죠. 지금 이제 훌리건들의 그런 어떤 난동들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는 그 팀들이 불이익을 당해야 뭐 응원한다고 모인 사람들이거든요. 네. 이 팀들은 사실은 처음에 응원을 하겠다고 모여 있는 사람들인데 본말이 전도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강력한 조치라면 그 실격패 같은 것도 뭐 만들 수 있다라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훌리건들도 축구 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만 이게 좀 도를 지나치는 광적인 그런 축구 팬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훌리건이라는 게 오래전부터 이런 역사들이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충돌의 역사들이요. 뭐 사실은 그 축구라고 하는 게임 자체가 예. 전쟁을 대신하는 게임이라서 몸과 몸으로 부딪히기 때문에요. 관람객들 사이에서도 이런 크고 작은 충돌들이 있었는데 예. 본격적으로 훌리건들이 나타나게 된 것을 우리는 지금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대개 60년대로부터 봅니다. 60년대 영국에서부터 출발된 걸로 보는데 예. 뭐 영국의 영국이 불량배들이 먼저군요. 예전에는 이제 훌리스갱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그게 훌리건이 됐다. 또 뭐 아일랜드 깡패 패트릭 훌리안이라고 하는 이름이 훌리건으로 됐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영국 내에서 문제가 됐던 겁니다. 예. 그럼 그때 당시 어떤 정치적인 사건이 있었나? 대처 정부가 들어오면서 사회복지 정책을 축소시키고 그리고 빈부격차가 심해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울분을 풀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축구 경기장에서 그런 울분들이 폭발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죠. 63년도에 리버풀의 더 콥이라고 하는 응원단이 최초의 훌리건으로 등장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걸 보면 네. 영국 내에 그런 어떤 정치와 잘못된 경제적인 그런 어떤 상황들이 맞물리면서 그것이 엉뚱하게 스포츠 쪽으로 발산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훌리건 하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영국이 원조라고 할 수 원조라고 해야 있는. 예. 러시아도 못지않게 지금 그렇죠. 상당히 뭐 막강한 것 같아요. 스킨헤드 뭐 심지어는 이 훌리건들이 이제 극우 세력 또는 뭐 인정차별주의자 예. 이런 부분들과 결합되면서 상당히 강경해지고 있다면서요? 이게 상당히 다 통하는 얘기들인데요. 예. 보통 이제 훌리건들이 되게 되는 분들이 이제 블루 컬러들인데 사회적으로 자기가 뭔가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예. 그런 생각이 강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 또 신자주의에 의해서 일자리를 많이 뺏기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 분노들이 자꾸 쌓여져 가는 상황 속에서 일자리를 누가 뺏어간다고 생각할까요?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이민족들이 뺏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예. 민족주의가 강해지게 되고 네. 그런 강화된 민족주의는 결과적으로 인종차별이라든가 예. 또 극우주의로 가면서 실제로 뭐 나치, 뭐 스킨헤드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이유들이 거기에 있는데요. 예. 실제로 그 뭐 러시아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어떤 나치들이 쓰는 그런 구호들의 일종의 군사 훈련과 같은 형태의 훈련까지 하면서
뭐 응원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니까 참 어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훈련을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러시아 특히 훌리건들 같은 경우는 전투력을 높이기 위해서 훈련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게 이루어지나 보죠? 25세에서 한 35세 사이에 그 젊은 남자들을 중심으로 예. 실제로 전투 훈련을 한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 이 전투 훈련이 뭐 무슨 총으로 쏘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뭐 그 예전에요. 사실은 우리가 응원하러 갈 때 뭐 고등학교 때 야구가 저희 때는 굉장히 그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럴 때 이제 고등학교 응원단들끼리 혹시 뭐 부딪힐 수 있으니까 네. 뭐 그 윗몸 일으키라도 하고 오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그 아주 그 낮은 수준의 그런 인식들이 잘못된 어떤 그 신념과 만나게 되면 이렇게 폭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러시아 연합군이다 이런 얘기까지 들으면서 우리는 정벌하러 나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죠. 그러면 영국 원조인 영국과 러시아가 만나다 그러면 당연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프로 축구팀 뭐 서포터즈인가요? 이제 응원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이따금씩 이제 충돌도 있곤 한데 뭐 심각한 단계는 아니죠? 우리나라는 뭐 아직까지 심각한 단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제 여러 가지 뭐 사유들이 있는데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좀 지역색이 강한 그런 형태의 응원 문화들이 있었지만 예. 최근 들어서는 그 응원 문화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네. 서로 화해를 갖다 하기 위한 노력들도 보이고 있어서 이런 자발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지는 상황들이 바람직한 그런 형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아직까지 그렇게 심한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죠. 네. 근데 우리도 지금 문제는 똑같은 문제들을 안고 있거든요. 특히나 젊은 층에서 취업난이 아주 극심하고 이것들이 묻지마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네. 언제든지 스포츠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유념을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은 이게 사회 문제랑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러면 훌리건을 좀 자체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사실은 모든 것이 사실은 경제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들의 불만들을 약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스템들이 제공되지 않으면요, 이들은 자신의 불만들을 어디서든 터뜨리려고 하거든요. 예. 그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 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소소한 대책 중에서 지금 이 응원 문화를 갖다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네. 극심한 지역 대립의 그런 어떤 응원 문화들을 바꿔나가려고 하는 노력들 그런 것들을 갖다 좀 문화적으로 해볼 필요들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문화평론가 김성수 씨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